자, 예비고1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앞두고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내신 중요하다고 하던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혹시 내가 지금 그걸 좀 미리 대비할 수 없을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일단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반전의 대답은 벌써부터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최상위권이고 앞서 나가는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시험 범위도 안 나왔는데 무슨 내신 공부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선행을 다 하고 있을 텐데 그 선행은 왜 하십니까? 무슨 공부를 무슨 시험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없으셨죠? 내가 무슨 시험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다들 선행하니까 그냥 진도 이거 나가면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떤 목적으로,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시험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예비고1 선행을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다. 물론 수능도 있고 다른 공부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시험은 고등학교 내신이고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겁나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했던 공부가 내신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가능성이 큰 거죠. 아예 그러면 또 뭐 문제를 예상하고 찍어주는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 라고 하실 텐데 자, 아시잖아요. 저희 스터디 코드는 그런 스킬, 잡스킬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입시 공부의 본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등학교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내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질 뭘까요? 우리말로는 코드죠. 자, 고등학교 내신의 코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선능력, 그 다음에 암기. 능력 먼저, 그 다음에 암기. 이게 고등학교 내신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은 기본적으로 벼락치기,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고 웬만한 친구들은 B등급, A등급을 맞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암기 위주로 고등학교 내신을 대비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고등학교 내신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내신은 첫 번째,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내신에서 신유형이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신유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지정해준 문제집에서 풀이해보지 않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영어 지문, 국어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변별을 가르는 킬러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문이고 처음 보는 지문인데 암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이런 신유형 외부 지문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만으로는 안 되고 그 앞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험 범위가 겁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기본 생 암기로 접근한다? 절대 여러분들 좋은 결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범위 많은 거랑 이 능력이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왜냐? 수백 페이지가 되는 그런 범위의 분량을 생 암기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작용합니다. 공부하면 그 다음날 까먹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내용을 평소에 능력 베이스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해뒀다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70% 이상은 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길고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이해가 왜 암기에 도움이 되는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능력을 갖춰두면
하나를 보면 내가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의 원리를 바탕으로 또 다른 개념들을 떠올리고 공식을 떠올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원리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상기가 되는 거죠. 이 관점을 갖고 고등학교에 그대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암기를 드립다 했는데 신유형이 나와서 나는 대비를 할 수 없어. 암기를 드립다 하려고 했는데 범위가 너무 많아서 난 못하겠어. 그러면 주변에 보면 그걸 다 해내는 최상위권이 있고 이거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처음 보는 것도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암기력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정말 뛰어난 성실성을 갖춰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친구들도 여러분들이랑 다 내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왜 그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풀고 수많은 범위를 암기할 수 있느냐? 그 친구들은 어떻게 알았든 간에 고등학교 내신의 코드, 이 능력을 먼저 깔고 암기하는 이 코드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공부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범위가 많아져도 그 친구들은 충분히 암기를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능력이라는 거는 처음 보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이할 수 있는 능력,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정의 그대로 처음 보는 문제, 그리고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내가 풀어내고 독해하고 해석한다는 관점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신 공부처럼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지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를 머릿속에 유형을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 지문에 대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고, 풀고 나서 내가 틀렸다면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그런 과정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오히려 지금 시험 범위가 나와 있지도 않고 교과서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한 지금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이게 시험이 나올 거야 라고 미션이 주어진다면 제가 암만 능력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라라고 해도 이거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해야지 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애초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막연한 이 상태가 오히려 능력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같은 거 정해두지 말고 정말 내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일단 국어, 영어는 고1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집을 그냥 푸세요.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 여러분들 내신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보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국어, 영어에 필요한 능력, 독해력과 해석력이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어요. 풀이하고 나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 내가 왜 이 지문을 분석하지 못했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능력을 계속 향상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교과서로 진도 나갈지도 다 정해졌을 겁니다. 모르면 학교에 전화하세요. 아니,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고1 모의고사 문제집과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할 내신 교과서 지문으로 똑같이 훈련을 하시면 돼요. 이때에도 이 지문을 내가 암기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모의고사 지문 하나가 교과서에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암기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임박 기간에 나중에 하시면 되거든. 근데 지금부터 그걸 그렇게 접근해서는 여러분들 능력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지문으로 분석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문제 위주가 아니라 이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부교재로 지정될 문제집이 뭔지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배들한테 조사해서 작년에 썼던 거 알아볼 수 있지만 그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풀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강의를 듣든 하면서 수학 개념 선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개념 선행과 더불어서 문제집 한 권 정도, 수능 문제집 한 권 정도를 같이 풀면서 이때에도 어떻습니까? 이 문제 유형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들어보시면 어때요? 이미 스터디 코드의 다른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과목별 선행 공부 방법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과목별로 선행을 해야 되는 공부 방법, 계획 이런 것들 다 알려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였던 겁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이미 해왔다. 여러분들은 벌써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국어 영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영상에 있는 그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내신 공부법 계획 총정리 이 영상을 보시면 결국 그게 능력을 키우는 공부고 그게 결국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공부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또 장점이 뭘까요?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능력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암기가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시험이 내신도 있지만 수능도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수능은 이 능력의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내신도 대비가 되고 수능도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왔고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계획까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능력 베이스로 해두면 7, 80%가 암기가 된다. 나머지 20에서 30% 정도의 암기는 내신 시험 기간에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학기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능력 베이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능력 베이스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가 내신 2주에서 3주 정도 암기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계속 이 능력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입학하자마자 3월부터 계속 나 바로 암기해야지. 여기 시험 범위 내가 체크해도 계속 머릿속에 유형 드립다 넣어야지. 시험 범위에 있는 그 지문들 내 머릿속에 다 암기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1학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지금 시험 2, 3주 되기 전까지는 능력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야. 이거는 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내 능력을 차근차근 키워두면 기본적으로 내신에 필요한 암기가 거의 다 돼 있을 거고 나머지 암기는 내가 2, 3주 전에 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공부 계획을 수립하시고 학기를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좋은 내신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만 한다면 별도로 수능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고3이 됐을 때 정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능력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능력은 입학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능력을 베이스로 깔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너무 오버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납득이 되시죠? 잡스킬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과한 거 시키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본질을 알면 내가 막 오버해서 막 무리해서 남들이 안 하는 막 이상한 잡스킬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면 이 능력이라는 걸 베이스로 내신도 대비할 수 있고 수능도 대비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베이스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과목별 국어, 영어, 수학의 본질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다른 영상들을 시청을 해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막연함 없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정말 혼란스러움 없이 제대로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터디 코드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코드로 정리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정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터디 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료 강의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고등학교 입시 공부의 본질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